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말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의 인연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 속에서 좋은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나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수록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나는 그냥 농담이었어. 그 정도는 웃고 넘길 수 있잖아. 그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겐 깊은 상처가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의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버릇들은 한순간의 관계를 망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만들며 결국엔 당신 자신까지 외롭고 고립된 삶으로 몰고 갑니다. 이 방송을 통해 말의 무게,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유정혜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유정혜님은 57의 여성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30년 가까이 함께한 동창 친구 박선혜 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식들 결혼식도 함께 가고 주말이면 등산도 같이 다니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진짜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유정혜 님이 남편의 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들던 시기 박선혜 씨와 나눈 대화에서 그 상처의 씨앗이 시작됐습니다. 에이, 그래도 남편 병은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나마 다행이지. 그 말 한마디가 유정혜 님의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느낌만이 남았죠. 유정혜 님은 그날 이후 박선혜 씨와의 연락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관계가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말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 수 있구나.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의 상황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 아주 쉽게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말은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끈을 잡아당기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잘못하면 끊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로 적을 만드는 5가지 말버릇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 안의 관계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상대의 고통을 평가절하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냥 넘겼겠다. 이런 말은 상대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의 문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볍게 한 말일지라도 상대에게는 무겁게 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내가 자주 하는 말버릇 중 혹시 이런 말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 말버릇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 네 동생은 훨씬 낫던데.
내 친구 누구는 벌써 그 나이에 집도 샀대. 이런 말들은 표현은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흔드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그 관계엔 점점 균열이 생깁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압박이고 공감이 아니라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점점 위축되거나 다른 하나는 속으로 분노와 상처를 쌓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신명숙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명숙님은 59,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으로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이영순 씨와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지냈지만 늘 영순 씨는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영어 통역도 하고 다녀. 내 딸은 뭐해? 남편이 아직도 일하신다고. 와, 우리 집은 벌써 여유 있어서 쉬는데. 처음엔 신명숙 님도 그냥 넘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들이 몇 년, 몇십 년 쌓이고 나니 점점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어져.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 그 순간 신명숙님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깊은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격려여야지. 일방적인 말투로 던지는 비교는 격려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그 말 속엔 너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고 나는 낫다는 자기도취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도 비교의 해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자는 남을 본받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누군가보다 잘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자극시키기 위해 비교하는 말을 해오진 않았나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의도를 담기도 하지만 감정을 담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표정보다 말에서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당신의 말 속엔 누군가를 작게 만드는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당했을 때의 상처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상처를 알고 있다면 절대 누군가에게 그런 말로 상처를 주어선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버릇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그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아, 그거 내가 아는 얘긴데. 이런 말들은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고 상대의 감정이나 입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말 도중에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말을 끊기면 그 마음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때 생기는 상처는 단순히 대화의 흐름을 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 말은 가치 없다는 생각이 자존감 깊은 곳에 남게 되죠. 그 결과 말을 잘하던 사람도 침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고동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고동식님은 60을 넘긴 남성으로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며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참석하던 독서 모임에서 최근 몇 달간 참석을 꺼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임의 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끼어들어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읽었던 책에서도 나와. 거기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그건 너무 편협한 관점이야. 요즘은 다르게 봐야 돼. 고동식님은 그 모임이 처음엔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점점 그 친구 앞에서는 말을 꺼내는 게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말로 끝나니까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해요.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고동식님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고 결국 그 모임에서 자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란 건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존중과 관심을 주고받는 수단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끊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누군가가 조용히 듣고 있을 땐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자도 듣는 자세에 대해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먼저다.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얼마나 잘 들어주었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자르거나 덮고 있지는 않나요? 그 대화 속에서 상대는 당신과 계속 마주 앉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을까요? 대화는 결국 공간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 말이 너무 많으면 상대가 설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그 공간을 조금 비워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좋은 친구,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버릇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버릇은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습관입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다고 달라지겠어. 너는 원래 안 되는 성격이야. 이 말들은 상대의 미래를 단정짓고 가로막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하는 마음에 충고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희망보다 좌절이 담겨 있고 격려보다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변화나 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은 크나큰 실망을 남기게 됩니다. 한창 용기를 내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를 부정당하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로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상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상혜님은 55살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늦깎이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며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꾸려는 도전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향을 맡으며 작은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역문화센터에 등록해 커피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박영주 씨의 말이 상희님의 가슴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배워? 손이 따라주겠어. 자격증 있다고 뭐 하겠어. 어차피 가게도 못 열 건데.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자 윤상희님은 자신의 도전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수업이 있는 날에도 마음이 점점 위축되어 결국 강의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무모한 건가 싶었어요. 그녀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가능성을 지금의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미래 사이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고 그걸 꺼내주는 말은 부정이 아니라 응원이어야 합니다. 남의 삶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등만 받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늘이 정하고 그 길은 사람이 걷는다. 당신이 걱정이라며 던지는 그 말이 실은 상대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도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 될 거야.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버릇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말버릇은 상대의 뒷말을 쉽게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걔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이런 말들은 마치 정당해 보이지만 실은 깊은 신뢰를 조용히 허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결국 말한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면 언젠가는 나 역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뒷말은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신뢰를 잃게 만들며 결국 그 자리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고 맙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재희님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김재희님은 63세 여성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오랜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항상 유쾌하고 활달하던 친구 정은영 씨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은영 씨가 참석하지 못했고 자리에 없던 은영 씨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은영이 요즘 좀 변했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 곧이어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어디 가도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 김재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은영 씨에 대해 들은 말을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가게에서 꽃을 그냥 가져가더라고. 말도 없이. 물론 나중에 보내긴 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 모임 분위기는 조금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 김재희님은 그 자리를 더 이상 편안하게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은영 씨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연락을 해왔고 둘 사이엔 이전 같지 않은 묘한 거리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무슨 말이 오갔는지 대충 감은 오더라. 너도 같이 있었지. 그 말에 김재희님은 무엇보다 자신이 자기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내가 안 했어야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는 때때로 입을 다물어야 할 순간에 쉽게 말하고 맙니다. 그 순간엔 후련할지 몰라도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어색함과 불신,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뒷말은 절대 사람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한 사람의 무게를 낮추는 말입니다. 공자는 뒷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본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내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뱉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우리의 입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비난을 퍼붓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말은 결국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해한 말은 언젠가 나를 향해 돌아오고
누군가를 살린 말은 내 곁에 더 많은 사람을 남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5가지 말버릇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곧 마지막 파트에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 두 번째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을 자르고 덮어버리는 습관. 네 번째는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듯 단정 짓는 말. 다섯 번째는 자리에 없는 사람의 뒷말을 하는 태도. 이 모든 말버릇의 공통점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말이란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이고 그 마음에 들어갈 땐 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상담 중 하나는 이순자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님은 62, 은퇴 후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크게 갈등 없이 무던하게 살아온 분인데 딱 한 사람,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까운 만큼 많은 말을 나눴고 서로 의지하며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걸. 이순자님은 자신이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대충이니? 그 말은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던 동생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린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일조차 축하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땐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었더라고요. 그녀는 끝내 그 말 한마디를 아직도 돌이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리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입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버릇을 바꾸는 건 단 하루 만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한 가지씩 돌아보고 의식하며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했나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였나요? 아니면 상처였나요? 그리고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을 당신이 먼저 꺼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당신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로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기다리는 말, 조금 더 들어주는 말로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마음을 닫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래 남고 침묵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 그 한마디가 상대를 외롭게 만들고
당신과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 사랑보다 질투가, 응원보다 우월감이 담긴 그 말은 관계를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하는 습관. 듣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란 결국 말보다 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예언처럼 상대의 가능성을 막는 말.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앞날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는 태도.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말버릇은 한순간 무심코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그 다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을 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히 이어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입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당신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 말이 차갑다면 당신도 차가운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깊이 생각하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 순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쌓이면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를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말버릇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고 관계의 지혜를 발견하는 따뜻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말이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는 당신의 말버릇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햇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